자,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진통제예요. 진통제. 머리 아프다, 두통, 치통 뭐 해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통증을 덜어주는 의약품.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통제로서 마약성 진통제, 또 비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코데인이나 모르핀, 헤로인 이런 것들은 진통 효과가 커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간혹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을 위험이 있고요. 헤로인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학용으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스피린, 타이레놀, 노보카인 등이 있다. 그런데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 우리가 혼용해서 가끔 같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과 이제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로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이제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문제는 뭐냐면 다량 투여했을 경우 간에 위독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론 의약품들을 복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스피린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살리실산을 이용해서 아스피린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살리실산에다가 무엇을 이용했느냐? 바로 아세트산을 이용했어요. 과거에 옛날에 이 살리실산이라는 약품이 어떤 개발되기 훨씬 전에도 버느나무 껍질을 끓여서 먹으면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살리실산이에요. 그런데 이 살리실산 그 자체를 복용하게 되면 물론 그 맛도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복용을 했을 경우 구역질이 나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먹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세트산을 한번 첨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에스테르 반응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럴 때 살리실산에서 수소와 아세트산에서의 요 수산화, OH 요 작용기가 빠져나가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COO가 만들어진 이런 에스테르가 만들어졌다. 이 전체 화합물의 이름은 아세틸살리실산. 이것을 우리가 명칭해서 바로 아스피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진한 황산은 탈수의 역할을 돕고 이 전체 반응이 바로 에스테르화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스피린 구조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기 COOH 이렇게 되면 이게 약한 산성이죠. 약한 산성인데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빈속에 이것을 먹게 되면 뭡니까? 빈속에 약한 산성을 집어넣었다. 그럼 속이 쓰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한 산성을 띠고 있구나. 아스피린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까지 구조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두고요. 자, 살리실산은 두 가지의 작용기를 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알코올을 통해서도 에스테르 반응이 가능하다. 이때 만들어진 것은 이 화합물인데 살리실산 메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는 아스피린이고 어떤 거는 살리실산 메틸인지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살리실산 메틸 같은 경우는 이게 반응이 역으로 갔을 때 다시 메탄올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겉에다가 붙이거나 또는 바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파스 성분으로 적합하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스피린은 어떤 것이다?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 몸살 또는 미열이 있을 때는 이 아스피린을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리실산 메틸이라고 해서 똑같은 살리실산을 이용했지만 이때는 메탄올을 이용해서 에스테라 반응을 한 거죠. 이거는 복용하면 안 된다. 겉에 붙이거나 바르는 약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탐구활동. 이번에는 그렇다면 아스피린 중요한데 아스피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스피린 합성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90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아스피린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살리실산과 무수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진한 황산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약간 조금씩 이렇게 흘려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섞이게 해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이 얼음물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냉각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얼음을 넣은 과정은.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벽면에 결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거름종이에다가 놓고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윗부분에, 거름종이 윗부분에 어떤 고체 물질이 걸러질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고체 물질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살짝 갖다 댔다라고 했을 때 이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리트머스가 붉게 변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 이것이 바로 산성이구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아세트산 대신에 무수아세트산이라는 걸 사용한 이유가 뭐냐? 무수, 수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아스피린의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게 안 그러면 물에 잘 용해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수아세트산을 사용합시다. 이때 진한 황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촉매의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이 화합물 아스피린은 결국은 산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스피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아세트산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게 바로 무수아세트산이다. CH3COOH에서 이 전체가 물이 약간 빠져나가 있는 그것이 바로 무수아세트산인데 탈리실산에다가 무수아세트산을 넣으면 결국은 이러한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수동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한 황산과 같은 산촉매를 넣어서 이 반응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통해서 아스피린이 어떻게 합성이 됐는지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